뉴질랜드에서 한 6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서구 의학으로는 답이 없었죠. 절망에 빠진 엄마 앞에 나타난 건 고작 주먹만 한 주황색 과일 하나였습니다. 이거 한국 전통 과일인데 아이한테 줘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간 병원을 전전하던 아이가 단 며칠 만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대체 뭘 먹인 거죠? 이 엄마는 결국 딸을 데리고 지구 반대편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그 작은 과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충청북도 작은 마을에서 만난 77세 할아버지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전 세계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플랜트 기반 식단 칼럼을 쓰며 살아가는 사브리나 윌로비입니다. 올해 38살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건강한 식단에 대해 배워갑니다. 하지만 정작 제 딸 리아에게는 그 어떤 지식도 소용없었어요. 리아는 올해 6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을 앓고 있죠. 고기나 유제품, 가공식품을 조금만 먹어도 바로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처음엔 단순한 알레르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아이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평생 조심해서 살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칼럼니스트로서 수많은 건강 정보를 다뤄왔지만 정작 내 아이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리아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했죠. 피부에 발진은 없는지, 밤새 열은 나지 않았는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2~3번은 응급실을 찾았어요. 리아를 위해 온갖 자연식품을 연구했습니다. 유기농 채소부터 시작해서 발효식품, 슈퍼푸드라 불리는 것들까지. 하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죠. 오히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마다 더 큰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이것도 리아에게 해로울까 봐서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야라는 위로도 들었죠. 하지만 매일 밤 리아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저였어요. 작은 몸으로 견뎌내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 리아가 또다시 열을 내며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언제 안 아플까요? 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죠. 그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 친구 정민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리아의 상황을 보더니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더군요. 이거 한국 전통 과일인데 아이한테 줘봐. 우리나라에서는 기침이나 소화불량에 좋다고 해. 그게 바로 곶감이었습니다. 처음 본 곶감은 참 신기했어요. 주황빛 감이 꾸덕꾸덕하게 말라있는 모습이었죠. 정민은 자연스럽게 말린 거라 첨가물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심스럽게 성분부터 찾아봤을 텐데 그날은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리아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곶감을 바라봤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달콤한 맛에 웃음을 지었죠. 엄마, 맛있어요. 오랜만에 듣는 리아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곶감을 먹은 다음 날, 리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심하던 복통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이 상태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리아는 여전히 곶감을 달라고 했어요. 하루에 1~2개씩 먹었는데 전에 없던 식욕도 보이기 시작했죠.
평소 밥 먹기를 힘들어하던 아이가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하는 걸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리아의 피부에 늘 있던 작은 발진들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밤에도 깨지 않고 깊게 잠을 잤습니다. 이게 정말 곶감 때문일까?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싹 텄어요. 2주가 지나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면역 수치가 많이 안정됐어요.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곶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곶감이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글쎄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긴 어렵겠네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는 투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곶감에 대해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곶감 제조 과정과 영양 성분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곶감에는 비타민 A와 C,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었어요. 특히 자연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특별한 성분들이 있다는 내용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거든요. 정말 이 작은 과일이 리아를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칼럼니스트로서 객관적 사고를 중시하는 제 성격 탓이었죠. 그런데 리아는 날마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식욕도 좋아지고 활동량도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뛰어놀아도 금세 지쳤는데 이제는 공원에서 1시간 넘게 놀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아프지 않아요. 리아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정민에게 연락해서 곶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곶감을 어떻게 만드나요? 어디서 나는 건가요? 정민은 한국의 충청북도 영동이 곶감으로 유명하다고 알려줬어요. 거기서 나는 곶감이 최고라고 들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곶감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리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만약 정말로 곶감이 리아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비밀을 알아내야 해. 그렇게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후 준비가 시작됐어요. 리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사와 상담부터 했습니다. 여행 자체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환경 변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의사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안심이 됐죠. 정민의 도움으로 영동 곶감 협동조합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통역사를 소개받아 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곶감을 먹고 건강해졌는데 그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어요. 외국인이 갑자기 곶감 때문에 한국에 오겠다니 말이죠. 어떤 직원은 또 한국 음식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외국인이군요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니 언제든 오세요. 우리가 아는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출발 전날 밤, 리아와 함께 앉아 이야기했어요. 리아야, 우리 한국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곶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러 갈까?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곶감 나무도 볼 수 있어요? 리아의 기대에 찬 모습을 보니 이 여행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아마 곶감을 통해 이미 한국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일 거예요. 리아도 엄마, 여기서 제 곶감이 나왔구나.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루 묵고 영동으로 향했어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이어서 산과 들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기 저 나무들 중에 감나무도 있을까요? 리아가 물어보자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동에 도착하자마자 이수창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77살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신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통역사를 통해 말씀하셨죠. 먼 나라에서 우리 곶감 때문에 오셨다니 고맙습니다. 3대째 곶감을 만들어 온 보람이 있네요. 할아버지의 농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감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곶감을 말리는 건조장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아요. 리아가 감탄하자 할아버지도 웃으셨어요. 언어는 달라도 아이의 순수한 반응은 통했나 봅니다. 곶감은 그냥 감을 말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첫 설명이었습니다. 햇살과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들어가야 해요. 기계로는 만들 수 없는 맛과 영양이 나오죠. 그 말을 들으며 왜 리아에게 이 곶감이 특별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농장 근처 민박에서 잠을 자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곶감의 비밀을 알아볼 수 있겠구나. 리아는 제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평온한 잠든 모습을 보니 이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의 농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할아버지는 벌써 작업을 시작하고 계셨죠. 곶감은 새벽부터 해야 해요.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에 감을 따서 손질해야 하거든요. 감을 따는 과정부터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져보며 고르셨어요. 이 감은 아직 덜 익었고 이건 너무 익었네요. 곶감용 감은 8부 정도 익은 게 최고예요. 수십 년 경험으로 순식간에 판단하시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리아야, 한번 만져볼래?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건네주신 감은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리아는 조심스럽게 감을 만지며 따뜻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도 사람 마음을 느끼나 봐요라며 웃으셨어요. 곶감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감의 껍질을 깎는데 이것도 기술이 필요했어요. 너무 얇게 깎으면 금세 상하고 너무 두껍게 깎으면 맛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40년 넘게 해도 아직 배우고 있어요. 껍질을 깎은 감들을 끈에 매달아 건조장으로 옮겼습니다. 건조장 안에는 수천 개의 감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어요. 장관이었죠. 와, 엄마. 곶감들이 춤추는 것 같아요. 리아의 표현에 할아버지도 크게 웃으셨습니다. 곶감은 바람과 햇살로 만들어져요. 저는 이 감들을 제 손자처럼 생각해요. 하나하나 정성껏 키우고 아프지 않게 돌봐주죠. 그래서 우리 곶감엔 할아버지 마음이 들어있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계 건조와는 완전히 달라요. 자연 바람이 감 안의 수분을 천천히 빼내면서 단맛을 농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성분들이 만들어져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할아버지의 철학이었어요. 우린 감을 익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자연이 스스로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곶감에는 시간과 정성이 배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왜 리아에게 이 곶감이 특별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건조 과정도 단계별로 세심했어요. 처음 며칠은 습도를 높게 유지하다가 점차 낮춰간다고 하셨습니다. 감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야 해요. 급하게 하면 겉만 마르고 속은 그대로예요.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곶감이 몸에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나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가족도 3대째 곶감 먹고 자랐는데 모두 건강해요. 점심시간에 할아버지 댁에서 전통 한식을 대접받았습니다. 리아가 걱정됐는데 의외로 김치와 나물을 잘 먹더군요.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아이의 말에 할머니가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곶감은
뉴질랜드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곶감들은 모두 다른 나무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의 설명이었습니다. 나무마다 개성이 있고 그 해의 날씨와 바람에 따라 맛도 달라져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농부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곶감의 제조 과정을 직접 본 후 저는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전통과 경험만으로는 리아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할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곶감 샘플을 채취해 한국의 식품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어요.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곶감의 일반 성분 분석에서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연구원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당분 높은 말린 과일일 뿐이에요. 동양인들이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죠. 비타민 A와 C,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긴 했지만 다른 말린 과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을 텐데. 연구원 담당자는 자연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미량 성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모든 걸 분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발효나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생리활성 물질들은 검출이 까다롭다는 거였죠.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한재경 교수를 찾아갔어요. 한국전통식품연구의 권위자라고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네요. 한 교수님의 첫 반응이었어요. 곶감의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 발효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곶감 표면의 하얀 가루, 그러니까 포도당 결정 주변에 특별한 미생물이나 효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은 더 정밀한 분석을 제안하셨어요. 특히 곶감 표면의 미생물 분석과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물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개월은 좋게 걸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리아는 지금도 곶감을 먹으며 건강해지고 있는데 과학적 증명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결국 명확한 답을 찾기는 힘든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전통식품의 경우 수백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과학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일 뿐이죠. 아이가 실제로 좋아졌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영동으로 돌아가서 할아버지께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도 왜 좋은지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오랫동안 먹어온 사람들이 건강했다는 것만 알 뿐이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나요? 할아버지의 반문이었습니다. 우린 약을 만든 게 아니라 정성을 담은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 정성이 아이에게 전해진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리아는 여전히 곶감을 좋아했고 건강 상태도 계속 좋았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곶감 할아버지가 만든 거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다시 생각해봤어요. 과학적 증명이 모든 걸 좌우해야 할까? 리아의 변화는 분명하고 할아버지의 정성도 진실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소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려던 찰나 한재경 교수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곶감 표면 미생물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보러 오세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리아의 변화를 설명할 단서를 찾은 건 아닐까 싶어서요. 서울로 올라가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연구실에는 각종 분석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곶감 표면의 하얀 가루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예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사진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보였습니다. 자연 건조 과정에서 특별한 효모와 유산균이 번식한 것 같아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아이처럼 면역 체계가 약한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곶감의 탄닌 성분이었어요. 감의 탄닌이 건조 과정에서 변화하면서 특별한 형태의 폴리페놀이 생성되는 것 같아요. 이 성분이 항염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디어 과학적 설명의 실마리를 찾은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통이 만들어낸 천연 의약품 수준입니다. 서구 제약회사들이 놓친 보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성분들은 공장에서 기계로 건조한 곶감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교수님의 추가 설명이었습니다. 자연 바람과 햇살,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조합인 거죠. 할아버지의 전통 방식이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베타카로틴 함량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자연 건조하면서 베타카로틴이 농축되고 흡수율도 높아져요. 이건 역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종합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곶감 하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미생물, 탄닌, 베타카로틴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과학과 전통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곶감이 리아를 도운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곶감이라면 더욱 그렇죠. 할아버지의 정성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에요. 영동으로 돌아가서 할아버지께 연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럴 줄 알았어요라며 웃으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괜히 곶감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었구나 싶어요. 과학자들이 이제야 그 이유를 찾아낸 거네요. 리아도 연구 결과를 듣고 무척 신기해했어요. 엄마, 그럼 제가 먹은 곶감 안에 착한 세균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의 표현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잡한 과학도 아이 입에서는 이렇게 간단해지는군요. 이제 안심하고 곶감을 먹을 수 있겠어요.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전통적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서 리아의 건강을 찾은 거였어요. 더 이상 우연이나 미신이 아닌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댁에서 가족 저녁을 함께 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상에는 간 만든 곶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곶감들은 리아를 위해 특별히 골라뒀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리아가 한국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며칠 새 배운 말이었죠. 두 분은 손자를 보는 것처럼 리아를 아껴주셨어요. 우리 리아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곶감이 리아를 구한 게 아니라 곶감을 통해 만난 이 모든 인연과 사랑이 아이를 치유한 거였어요. 과학적 성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이곳은 이제 리아의 제2의 고향이에요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정리해서 칼럼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곶감의 효능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정성과 한국의 전통, 그리고 과학적 발견까지 모든 걸 담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알려야 해. 첫 번째 칼럼의 제목은 곶감이 내 딸을 구했습니다였어요. 리아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의 여정, 그리고 과학적 발견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문 용어는 최대한 피하고 감정적인 부분도 솔직하게 썼어요. 칼럼이 온라인에 올라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만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감동적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도 아이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희망이 생겼어요라는 댓글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부모들에게서 많은 반응이 왔어요. 우리 아이도 면역력이 약한데
곶감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전통식품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놀라워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이 이야기를 공유한 게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신문은 물론 호주,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전통식품이 서구 아이를 치유했다는 각도로 보도되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반향이 있었어요. 한재경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많이 오고 있어요. 곶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식품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문화 교류에도 기여하게 됐네요. 이수창 할아버지도 갑자기 유명해지셨어요. 농장에 견학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곶감 주문도 폭증했다고 하시더군요. 리아 덕분에 우리 곶감이 세계로 나가는구나라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곶감 판매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바랐어요. 전통식품에 담긴 지혜와 정성이 현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리고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칼럼에서는 과학과 전통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썼어요. 곶감의 과학적 분석 결과와 함께 할아버지의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기계가 아닌 시간과 정성으로 만든 음식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세 번째 칼럼은 리아의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곶감을 먹기 전과 후의 아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독자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의학적 데이터도 함께 제시해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네 번째 칼럼에서는 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했어요. 모든 곶감이 같은 효과가 있나요? 어떤 곶감을 골라야 하나요? 그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곶감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칼럼은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배운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어요. 곶감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칼럼 연재가 끝난 후에도 반응은 계속됐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곶감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고 할아버지 농장은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들이 가장 기뻤어요. 칼럼 연재 후 제 인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책 출간 제안이 들어왔고 강연 요청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리아와 같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말이에요. 한재경 교수님과 상의해서 자연식 치유센터 설립을 계획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한 식이요법 연구와 상담을 하는 곳이었어요. 곶감만이 아니라 다른 전통식품들에도 숨겨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이수창 할아버지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영동에 센터를 만들어서 할아버지의 지혜와 현대과학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우리 농장이 아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과의 문화 교류 사업으로 인정받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전통식품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센터 건설이 시작되면서 리아와 저는 영동과 뉴질랜드를 오가며 생활하게 됐어요. 리아는 이제 영동을 완전히 제2의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엄마, 여기 오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센터가 완공된 후 첫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과 부모들이 찾아왔어요. 단순히 곶감을 먹이는 게 아니라 전통식품의 원리를 이해하고 각자에게 맞는 식이요법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센터의 명예 고문이 되셨어요. 매일 아침 센터에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곶감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셨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재료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어요. 한재경 교수님은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셨습니다. 곶감뿐만 아니라 김치, 된장,
고춧가루 등 다양한 한국 전통 발효식품들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매년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였어요. 리아처럼 면역력이 약했던 아이들이 하나둘 좋아지는 걸 보면 이 일을 시작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곶감 덕분에 우리 아이가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라는 부모들의 말에 늘 감동받았어요. 리아도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건강 상태는 완전히 안정됐고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이 활발하게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센터에 오는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먼저 좋아진 선배니까 도와줘야죠. 센터는 이제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통식품을 활용한 치유 모델로 주목하고 있어요. 작은 곶감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 리아가 농장에서 감을 따며 말했어요. 엄마, 이 감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내가 건강해진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건강해질 거야. 지금도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감밭에 나가십니다. 6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정성을 다하세요. 이제 우리 곶감이 세계 곳곳의 아이들에게 간다고 생각하니 더 신중하게 만들게 돼요. 오늘도 센터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오시지만 희망을 품고 돌아가시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일의 의미를 새삼 깨닫습니다. 곶감이 아이를 구한 게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기적을 만든 거였어요. 마미, This is my happy fruit. 리아가 처음 영동에 왔을 때 한 말입니다. 리아는 이제 다른 아픈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곶감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나처럼 너도 건강해질 수 있어. 이제 그 행복한 과일이 전 세계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작은 곶감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